노지 오이, 나만의 독특한 재배법. 오늘이 5월 23일인데 4월 25일에 정식한 백다다기 오이와 가시오이입니다. 나만의 재배법이라고 해놓고 보니 오이 재배에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냐마는 이번 영상은 오이는 보통 5마리 이하에 달리는 오이들은 따져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안 따주고 그냥 달아 놓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이 1차 추비 시기와 추비 방법에 대한 내용과 오이 겨순을 제거해주는 내용과 오이를 재배할 때 원순을 적심하지 않고 어미줄기 하나만 계속 키우기도 하고 원순을 적심해줘서 겨순, 아들줄기를 함께 키우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이 줄기 유인이 좀 늦어서 땅으로 기기도 하고 어긋나게 커나간 오이를 잘 달래서 이렇게 묶어주면서 줄기 유인도 해주고 했더니 오늘 보니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렇게 보살펴 줬더니 주인님께 보답하려고 벌써 오이를 달고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노지에서 오이를 재배하다 보면 장마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뿌리가 약해지면서 줄기도 영양 공급이 잘 못 받으니 오이가 달리지도 않고 달려도 잘 굵어지지 않더라고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높은 습도 때문에 오이 잎에 녹균병과 흰가루병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그걸 방제하려면 약을 쳐야 하고 약을 쳐도 또 발생하고 해서 노력 대비 효과가 별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매가 아니라 자가 소비이므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이가 이렇게 달리는 대로 지금 막 달고 있죠. 달리는 대로 따먹자입니다. 보통은 5마디 아래에 달리는 이런 오이들은 따줘버립니다. 따주는 이유는 이건 가시오이인데 맨 첫 번째 오이가 달렸고 그 위에 마디에서 또 오이가 달렸고 또 위에 마디에서 달리고 마디마다에 계속 달리고 있죠. 근데 이 5마디 이하에 있는 오이나 이 겨순들을 다 따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잎이 광합성을 해서 뿌리에도 영향을 주고 줄기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달아놓으면은 이 열매를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다 보니까 영양분이 이리로 많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오이가 잘 크지를 않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뿌리 또한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8월 이후까지 길게 못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이면 날씨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 노지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으니 어차피 장마 이후까지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책은 빨리 따먹어버리고 봄에 심은 오이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점에 있는 이 공간에 7월 초점에 여름 오이 모종을 심으면 지금 오이 줄기를 계속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키우고 수확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품성이 있게 하려면은 따줘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 첫 열매를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요 땅에 닿기 때문에 오이가 구부러지고 좀 상품성이 없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텃밭에서 조금 심어서 어차피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이가 구부러지거나 조금 맛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오이를 달아서 따먹어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요 정도 자랐지만 다음 주면 요 오이는 딸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만 돼도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버립니다. 엄청 오이는 잘 자라거든요. 그럼 벌써 오이를 따먹을 수 있는데 이 5개를 따줘버리면은 또 한
열흘이나 지나야 이제 또 오이를 달게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대신 벌써 추비는 해줘 버렸죠. 추비한 집을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난주 5월 19일에 추비를 해줬고 오늘이 5월 23일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영양 공급도 없이 이렇게 키우면은 무리가 가겠지만 이제 영양 공급을 좀 해주면서 첫 번째 이렇게 달리는 오이들도 그대로 두면서 따먹는다라는 거죠. 1차 추비 방법. 오늘이 5월 19일인데 오이에 1차 추비를 해주겠습니다. 이 오이가 4월 25일에 정식을 했거든요. 오늘이 5월 19일인데 대략 정식한 지가 대략 한 24일쯤 됩니다. 24일쯤 되니까 1차 추비를 해줘야 하는 시기거든요. 정식 후 대략 한 25일쯤 되면은 이렇게 열매를 달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1차 추비를 해주면 됩니다. 대략은 한 25일 주기로 해서 추비를 해주면 됩니다. 추비는 NK 비료죠. 마찬가지로 오이나 이런 것들 다 NK 비료를 하면 됩니다. 질소와 칼리가 들어있는 NK 비료를 추비를 해주면 됩니다. 한 20g 정도 해주겠습니다. 지금 포기와 포기 사이에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이 거리가 좀 넓어 가지고 한 70cm가 되는데 지금 1차 추비는 가운데 해주기가 너무 먼 것 같아서 한 20cm 정도 되는 부분에 여기다가 1차 추비를 해주겠습니다. 보통은 이 거리가 좀 한 40cm나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다가 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 20cm 정도 띄워지게 되는데 대략 한 20cm 정도 띄어서 추비를 해주겠습니다. 한 20g 정도 줍니다. NK 비료를 한 20g 정도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흙은 덮어주고 뭐 다른 추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추비를 주고 나면은 흙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햇빛도 안 보게 하고 또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도 않게 하고 하기 위해서 흙으로 덮어줍니다. 추비를 해줄 때 가능하면은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주면 됩니다. 주고 난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좀 덮어주고 대략 한 20cm 띄워서 추비를 해주면 되거든요. 추비 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에 1차 추비를 해주면 됩니다. 오이 겨순 제거. 이런 겨순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겨순들은 제거를 하고 원순 하나만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거든요. 5마리 아래에 달리는 오이들은 그대로 두고 겨순들은 따줍니다. 5마리 뿐만이 아니고 겨순들은 계속해서 생기는 대로 겨순들은 제거를 해주거든요. 겨순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겨순들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조그만하지만 나오고 있죠. 겨순 제거해주고 오이는 그대로 달아놓고 5마리 이하지만 지금 겨순들이 아직 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원줄기를 계속 키우면서 겨순들만 제거해주고 달리는 오이들은 놔둔다라는 겁니다. 원줄기만 키우는 경우 백다닥이 오이하고 가시오이인데 원줄기, 음이줄기 하나만 키우는 경우인데 원줄기 하나만 이렇게 계속 키워 나가도 요 줄기와 잎 사이에서 겨순도 나오고 오이도 달립니다. 여기도 달리죠. 이렇게 마디마다 계속 원줄기가 커 나가면서 달리기 때문에 이 오이만 잘 달아서 키워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순들은 잘라주고 원순을 키워 나가면서 마디마다에 오이를 달 생각이거든요. 이 원줄기가 장대 높이 정도가 오면은 이 장대 높이죠. 장대 높이 정도가 오면은 이 장마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잘 살아 있으면은 이 옆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유인하면서 원줄기 하나만 계속 키울 생각입니다. 원줄기와 아들줄기 함께 키우기. 이렇게 원줄기만 계속 키우는 방법이 있고, 원줄기가 이 장대 높이까지 올라가면은, 원줄기가 장대 높이까지 자라면 이 원줄기 요 생장점을 적심해 줘서 이 아들줄기 개순들만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장점을 잘라줘 버리면은 이 원줄기는 이제 더 이상 크지를 않겠지요. 이 원줄기가 장대 높이의 한 중간쯤 올 때 이 중간 아랫부분의 개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윗부분부터 나오는 개순들은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운다는 의미인데, 이 개순이 한 4마리 정도 나오면은 이 개순의 생장점 요 부분을 잘라준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자라지는 않겠죠. 그럼 요 아래에 한 오이를 한 2-3개는 또 달 수가 있겠죠. 이 원순을 적심해버렸다 하더라도 마리마리마다에 이런 개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이를 많이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순을 적심해버리고 키우는 방법도 있겠고, 원순을 계속 유인하면서 키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백다닥이 오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개순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순을 키우기보다는 원순 하나만 계속 키워나가면 되겠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